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전국 각지의 그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여러모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크게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에 보면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인 분들 중에서 전세권을 설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다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깡통 전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좀 꽤 계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임차인 분들께서는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주셔야 되는 부분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까지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곳을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다가구에 거주를 해야 되죠. 일단은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아드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거주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답니다.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혹시라도 또 모르는 상황이니까 전세권 설정까지도 좀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그 건물의 소유자께서 이게 확정일자하고 전세권 설정한 뒤에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자금을 갖다가 유동화 좀 시키기 위해서 신탁사에게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맡겼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께서 연락이 오셨을 때 일단 토지 가액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 다가구 주택에 있는 건물의 토지 가액, 누 건지도 물어봤는데 그 소유자 거라고 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그리고 토지 가액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다가구에 계신 그 임차인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선순위 부분도 있지만 우선순위로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신탁사보다도. 그리고 그 앞에는 담보물권이라든지 건재당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보면 그 다가구라서 먼저 들어온 임차인 분들이 있겠죠. 확정일자 받았다든지 전세권 설정하는 부분은 다 있었겠죠. 근데 그 금액을 총 그 합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전세권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있죠. 물건이긴 한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물건을 갖다가 담보해가 전세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셔야 된다고요. 토지는 토지대로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임차인 분들이 확정일자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토지랑 건물에 대해서 다 있죠. 여러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 다를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좋은 점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우선권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파괴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신탁사에게 그 담보 신탁을 맡기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전에 지금 확정일자 받아놨고, 그리고 전세권까지도 설정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세권은 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놨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전세권만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 부분까지 다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되죠.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은 좀 들어가겠죠. 설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살펴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더불어서 여러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신탁사한테 부동산을 넘긴 상태에서 그 다가구에서 넘긴 상태에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확정일자라든지 전세권 설정하는 건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고 보증금까지 떼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관리단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주시는데, 그 관리단이 여러분들 조직 구성이 되는 거죠. 관리단은 소유주분들의 단체이고, 조직 구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조직 구성되는 것처럼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이제 선임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업체도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단이 조직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운영사입니다. 직영 운영을 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운영사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그 소유 호실에 대한 여러분들 사용권을 가지는 겁니다. 소유 호실에 대한 사용권. 공용 부분은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좀 거기에 맞춰서 있죠.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운영사를 위해서 공용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하고 또 다른 운영사는 사용하기 못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립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단에서 특히 조직 구성이 되다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제가 큰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이 제가 보면 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물론 그 과거에 시행사 있죠. 시행사 운영사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본인들이 관리를 다 초창기에는 임시관리니까 관리를 다 하면서 공용 부분을 본인들만 사용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겠죠. 관리비도 부풀어 오르고 또 운영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 입장은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서 관리단이 드디어 관리단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운영사는 거기 있는 관리단 실질적 건물 관리 보존에 대해서는 이제 퇴출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뒤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계신 그 분들께서는 과거에 억울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지 본인들도 들어와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되면서 본인들이 공용 부분을 전부 다 특정한 운영사한테 공용 부분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또 무상 임대차를 연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그 저쪽에 나간 운영사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주차 부분도 여러분들 공용이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편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분권에 기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분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호실 하나에 10평짜리 호실을 가지고 있고 옆에 있는 그 분이 100평짜리 호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용 부분에 있는 복도라든지 주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분권이 작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분양 면적이 작더라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공동주택하고 달리 있죠. 지분권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지분권이 작기 때문에 작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고 결국에는 공용 부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프런트도 마찬가지고 소송 붙고 서로 또 싸우고 도찐 개찐이 돼서고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전용 부분을 전유 부분, 호실에 있는 전유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공용입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뭐 모든 시설, 소방 모든 시설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끔 관리단에서는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중립적인 입장.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뭐라고 했었습니까? 투명하게 뭐든지 공개를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한대. 소유주, 입점주 누구나 다한테 다 공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관리단 조직 구성되어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그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지원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밴드를 만드셔서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다 가입하도록 해서 다 자료를 다 올리고 뭐 하나라도 있죠. 여러분들 뭐 좀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그 회계 자료 있는 거는 분계장 같은 거 반드시 분계는 하루하루 단위에 그 돈이 왔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 그리고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이런 걸 다 공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의 건물 보존 관리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 업체도 여러분들 입찰을 하실 때 공개적으로 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도 계속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많이 한 관리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굉장히 투명하게 공정하게 건물 관리 보존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그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 또 질문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이 보면 그 매각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연락을 좀 많이 주십니다. 뭐 과거에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막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그 건물에 어떤 집합 건물에 그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매각을 하는 부분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소유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먼저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좋은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시행사에서 본인이 토지를 갖다가 사겠죠. 분양, 나중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돈이 다 없으니까 당연히 PF 대출을 해가지고, PF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대출을 해서 있죠. 이렇게 해서 건물을 탁탁탁탁 세울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PF 대출을 받을 때 거기에 있는 대출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융사든 이런 데에서 대출을 할 거고, 그리고 대출을 그 투자,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 받고자 하는 그러한 금융사라든지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사업 계획 같은 거 하시는 분은 보통 운용사라고 하거든요. 운용사.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있죠.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해서 그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이 자산 가치 높이면서 잘 이렇게 분양이 잘 되도록 해서 팔고, 그리고 그 차익을 남기고 앉아 시행사는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금융사라든지 투자하신 분들도 팔고 나면 이자 수익뿐만 아니고 그게 원금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갔던 거거든요. 하나의 사업 모델링으로 지금 PF로 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시행사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있죠.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하고 이 건물을 짓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한테 분양을 하도록 맡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 받을 분들이 이제 집합 건물에 받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본인들은 나가는 거죠. 근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 시행사 입장에서 물려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본인들이 생각한 자금보다는 훨씬 더 작게 되면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수익자가 공경매로 청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시행사는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파산까지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그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유튜브나 좀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매각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매각 이슈가 왜 나왔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이 다 됐다고 해볼게요. 분양이 다 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각 이런 이야기를 우선은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분양이 다 되었으면 일단 건물이 있죠. 안정권에 들도록 건물 보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건물 보존 관리도 엉망인데 그 관리단 조직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다시 매각이다, 이거는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사기를 쳐서 그걸 뭐 헐값에 팔든 아니면 본인들이 뭐를 가져가든 아니면 팔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 시켜가 묶어놨는다든 지분권만 한 몇 %만 가지고 전부 다 소유자분들한테 담보로 이렇게 돈을 좀 계약금만 좀 주고 나머지를 완전 묶어놔가지고 실제로 팔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이 다 된 곳은 여러분들이 1순위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매각이라고 하는데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요. 어느 집합 건물이든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보셔야 될 것이 건물 보존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상가든 여러분들 판매시설이든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면 각자가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관리단에서는 공용 부분을 공정하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하고, 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가져가시면 건물은 있죠, 알아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업에 우선을 좀 초점을 두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소유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땅과 여러분들 건물에 대해서 자산가치 향상되고요. 임차인분들 있죠, 영업을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임차인분들 영업 잘하는 거죠. 운영사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생활숙박 운영사 포함해서 그 임차인이잖아요. 일종의 뭐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영업을 잘하도록 영업을 본인들이 잘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서 자산가치 높아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안정화된 상황, 아주 안정화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걸 갖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는, 처음에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아직 건물이 보존 관리나 이런 것도 진짜 엉망인 상황에서 너무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는 돼요. 힘드니까 그냥 매각이라서 빨리 해서 나가도록 하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나가신다면 빨리 나가시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 죄송합니다. 제 1순위는 그래서 매각이 1순위가 아니고 건물의 보존 관리 부분을 잘하도록 하는데 1순위를 두시고, 각 그 임차인 분들은 자기 영업을 잘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가 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특정한 운영사, 특정한 임차인, 특정한 그 소유자 겸 입점주가 공용 부분을 본인들 마음대로 무단훼손하면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관리단 조직 구성하신 분들이 그때부터 사태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개별적으로 뭐 구체적인 법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제가 별도로는 그 답변을 다 드리긴 하죠. 그런 부분은 여기 공개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